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1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수행평가 대비 두 번째 영상으로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네 번째 시간에 봅니다.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 그다음에 세 번째 수업, 네 번째 수업이 있는데, 네 번째 시간에 수행평가를 보는데 앞선 강의에서 첫 번째 수업을 찍었고, 지금 이 강의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찍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별의 밝기와 등급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별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이 별이 A라는 별이 B별보다 밝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어떠한 별이 어떠한 별보다 몇 배 더 밝다, 수치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자, 등급은 특징이 있습니다. 밝을수록 등급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습니다. 1등급짜리 별, 1등성과 마이너스 5등급짜리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별이 더 밝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등성의 별이 더 밝습니다. 쉽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무엇으로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측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관측도구, 눈.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사진도 관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필터로 관측하느냐. 자, 이 세 가지의 관측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눈입니다. 자, 눈으로 별을 관측했다. 그래서 눈으로 별을 관측하고 등급을 판정했다. 그거를 우리는 안시 등급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안시 등급. 눈으로 A라는 별을 관측했는데 A라는 별이 눈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2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안시 등급 MV는 2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V는 비저블의 약자입니다. 비저블은 눈으로 보이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눈의 특징은 노란색 물체에 예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노란색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별을 우리 눈으로 한 번에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두 별은 밝기가 같습니다. 등급이 같다라는 뜻이죠. 등급이 만약에 1등급으로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이 두 별을 관측하면 이 노란색 별이 더 밝게 보입니다. 눈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별은 마이너스 1등급으로 보여. 푸른색 별은 그냥 1등급으로 보이는데 얘가 더 밝죠? 근데 실제로는 두 별의 밝기는 같다는 거.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냐? 바로 인간의 눈은 노란색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은 눈과 반대입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 밝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 이제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데 MP라고 합니다. P는 픽처의 약자입니다. 사진 등급. 자, 근데 사진 등급, 사진의 특징은 파란색에 예민합니다. 아까 눈과 반대로 다시 노란색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두 종류의 별을 사진을 찍었어요. 한 프레임에 대고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이 두 별의 밝기는 같습니다. 1등급으로. 자, 근데 이 사진은 푸른색 별이 더 밝다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등급이다. 그럼 얘는 그냥 1등급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눈과 반대죠. 사진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터입니다. 자, 필터는 우리 인간이 이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임으로 만든 장비인데
필터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 필터, B 필터, V 필터가 있습니다. 자, B 필터부터 보겠습니다. B 필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사진 등급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의 파장만 통과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 계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B 필터의 이름이 왜 B 필터냐면 이 블루의 약자입니다. 블루 필터입니다. 사진은 푸른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B 필터, B 필터로 본 별의 등급을 우리는 B 등급이라고 하고, 이 B 등급은 사진 등급과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V 필터를 보겠습니다. V 필터는 우리의 눈과 비슷하다. 눈으로 관측한 등급과 비슷하다. 노란색과 초록색 계열을 그 계열의 파장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노란색과 초록색 계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V 필터로 본 별의 등급을 V 등급이라고 하고, 이 V 등급은 안시 등급 MV와 같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U 필터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않고 사진으로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을 통과시키는 필터입니다. 자, 이것은 교과서 14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보면은 가로축이 파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이 세기, 인터셉트입니다. 이거 많이 본 축이죠? 무슨 축인가요? 그렇죠. 앞에서 배운 플랑크 곡선을 이루는 축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정확히 말하면 플랑크 곡선이 아니에요. 왜 플랑크 곡선이 아닙니까? 그렇죠. 플랑크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플랑크 법칙은 뭐죠?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모든 파장 영역대에서 더 큰 세기의 에너지를 낸다. 근데 온도가 낮은 별 B라고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별 A라고 하면 A별이 온도가 높은데 B별이 파장이 이 특정 파장 영역을 지나면은 더 세기가 세죠. 이거는 플랑크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플랑크 곡선이 아닙니다. 플랑크 곡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개념 생기지 말라고 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플랑크 곡선에 위배되지 않게 그리려면 이렇게, 플랑크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따로따로 띄어서 보는 거야.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보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 필터, B 필터, V 필터가 있고 그 필터에 맞는 파장 영역대가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별을 관측을 했는데 U 필터로 A라는 별을 관측하면 이 정도 세기의 에너지만 관측이 됩니다. 평균값은 이 정도 되겠네요. B 필터로 A 별에 관측하면 이 정도 세기의 에너지가 보이고 평균값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V 필터로 A라는 별을 관측하면 이 정도 세기, 그래서 평균으로는 이 정도 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필터로 본 것이 등급이 가장 낮게 나올까요? 등급은 에너지 세기, 그러니까 밝기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U 필터로 봤을 때 등급이 가장 낮게 나올 것입니다. 가장 밝게 보이겠죠, 또 U 필터로 봤을 때. 자, 그럼 B 필터로 봤을 때를 0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U 필터는 몇 등급이 합리적일까요? 0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겠죠. 왜? 더 밝게 보이니까 U 필터로 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자, V 필터로 보면 0보다 등급이 커야겠죠.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이 표에다가 그대로 쓰세요. CI 아래첨자 A라고 씁시다. 이 CIA가 뭐냐면 컬러 인덱스라는 약자예요. 컬러 인덱스. 자, 컬러 인덱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컬러 인덱스는 공식인데 B-V입니다. B 필터에서 V 필터 등급을 뺀 것을 컬러 인덱스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B 필터와 비슷하다는 걸 뭐라 했죠? 그렇죠. 사진 등급이라 했죠. MP. 그리고
V 필터와 비슷하다는 걸 MV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컬러 인덱스, 색지수를 나타낸 건데 A별의 색지수를 구해볼까요? 자, A별에서 B 필터로 본 것은 0등급이었고 V 필터로 본 것은 플러스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게 되면 A별의 색지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자, B별 가겠습니다. B별을 U 필터로 보면 이 정도 에너지가 보이고 B 필터로 보면 이 정도 에너지가 보이고 V 필터로 보면 이 정도 에너지가 보입니다. V 필터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겠네요. 평균 등급을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로 등급을 산정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B 필터로 봤을 때 등급을 판정해 볼까요? 아니다. U 필터로 봤을 때 등급은 이 플러스 1등급과 비슷하지만 좀 더 아래에 있으니까 2등급으로 할게요. 플러스 2등급. 자, 그 다음에 B 필터로 봤을 때 등급을 산정을 해보자면 0과 0등급과 1등급 사이 한 0.5등급 정도 되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V 필터로 보면은 이 0.5등급보다는 낮아야겠죠. 왜냐면 에너지 세기가 크니까. 근데 0등급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그러면 한 0.2등급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별도 색지수를 구해보면 몇이죠? 0.5에서 0.2를 빼면 0.3이죠? 그죠? 색지수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지수 CIA와 CI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CIB, 그러니까 B별의 색지수가 더 큽니다. 자, 라지 T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지 T는 온도죠. 온도는 누가 더 높다고 했죠? 온도가 높은 별 A별. A별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색지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다.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다. 교과서 148페이지 가운데 단락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즉,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가 작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색지수가 크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색지수를 한번 응용해 볼까요? 색지수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플랑크 곡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이런 플랑크 곡선을 그렸고 V 영역대만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짜리 플랑크 곡선이에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짜리 플랑크 곡선인데, 자, V 영역,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V 영역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파장이 제일 짧은 빛은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V 필터, 빛 필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계열이라고 할게요. 그냥 V 필터, B 필터로 본 겁니다. 자, 이 둘의 세기가 같아. 쌤쌤이다. 그러면 이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인 별의 색지수를 한번 구해 보겠어요, 여러분. B 필터 등급에서 그러니까 B 등급에서 V 등급을 빼면 되겠죠. 근데 에너지 세기가 같아. 그러면 색지수가 당연히 0이 되겠네요. 그죠? 등급이 같을 테니까. 자, 이렇게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인 별은 색지수가 0입니다. 0. 왜? 플랑크 곡선, 10,000켈빈짜리 플랑크 곡선 이렇게 그려지니까 두 개가 같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10,000켈빈의 별은 색지수의 기준이 되는 별입니다. 자, 근데 한편 색지수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한다고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색지수가 마이너스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색지수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보다 더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0이 그러니까 색지수 0이 10,000켈빈이니까 색지수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그죠? 색지수가 플러스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바로 표면 온도가 10,000켈빈보다 낮다라는 의미겠죠. 표면 온도가 10,000켈빈보다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색지수의 응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색지수 공식 나왔죠?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자, 이거는 우리 색지수의 기본 개념이죠. 그리고 색지수가 0인별의 의미,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다. 그리고 색지수가 음수와 양수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교과서 148페이지 아래와 149페이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펙트럼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펙트럼의 기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 가운데 전구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전구가 이제 빛을 쏘고 있습니다. 사방구대로. 그 중에서 한 빛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빛을 프리즘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프리즘이라는 도구가 하는 역할은 뭐죠? 프리즘은 막 섞인 빛을 파장별로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파장별로 빛들을 펼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굴절률이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오더라도 프리즘을 갖다 대면 그 한 줄기 빛에 섞였던 빛들을 파장별로 이렇게 쫙 나눠준다. 그래서 샤샤샤샤샤샤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 판에 있는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파장별로 이렇게 빛이 딱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빛이 어떠한 구름을 통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두운 구름을 통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통과해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이 빠져나온 빛을 프리즘으로 관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프리즘은 또 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빛을 파장별로 또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구름이 빛을 일부를 흡수했어요. 일부를 이렇게 흡수하고 일부는 방출시켰어. 그러면은 이 스펙트럼 어떻게 찍히겠어요? 연속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쭉쭉쭉 찍히다가도 흡수된 곳은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 흡수된 파장은 빛이 안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 이게 보면 이렇게 복사 강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사라진 곳이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 기체가 흡수한 파장입니다. 파장 영역대의 전자기파입니다. 이걸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라 한다. 자, 근데 한편 이 기체는 자기가 흡수한 빛을 온전하게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흡수한 빛을 이렇게 랜덤하게 사방군대로 퍼뜨려 줄 겁니다. 이렇게 퍼뜨려 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닥의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한 가닥 빛, 이렇게. 그 빛을 프리즘으로 관측을 해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바로 몇 가닥 안 보이겠죠. 왜? 흡수한 것만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흡수해서 다시 방출한 것만 보일 테니까요. 이 검은색과 파장이 일치하겠죠.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에서 흡수된 빛의 파장과 방출 이 삐져나온 파장의 빛의 파장이 같겠죠. 이걸 바로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좀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있다가도 가시처럼 이렇게 삐져나온 파장이 있죠. 이게 바로 자기가 흡수했던 파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배울 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별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별에도 별 가운데 부분에 전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전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핵이라고 부릅니다. 핵이 빛을 막 내고 있어요. 전구처럼. 별의 한 가운데에는. 근데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는 것처럼 이 별들도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기가 있는데 가운데 전구, 즉 핵에서 나온 빛이 대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 대기는 뭐겠어요? 아까 본 검은 구름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대기에서 막 이렇게 흡수를 하겠죠. 다 흡수를 하지 않지만 다 흡수를 하고 나온 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 거야. 그 빛을 이제 프리즘으로 딱 갖다 대면 이렇게 검은색 선들이 막 나타나겠죠. 왜? 태양의 대기가 흡수를 해버렸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태양을 프리즘으로 관측하면 뭐 어떤 스펙트럼이 보이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겠죠. 그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 프라운호퍼라는 학자가 태양의 빛을 프리즘으로 이제 파장별로 나눠 본 건데, 자, 어때요? 연속적인 색이 나타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들이 막 보이죠? 막 보이죠? 검은색 선들이. 이게 다 흡수 스펙트럼인 겁니다. 이걸 누가 흡수했겠어요? 그렇죠. 바로 태양의 대기가 그 원소에 맞는, 그러니까 대기 특정, 그러니까 자기가 흡수하고 싶은 파장의 빛을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프리즘으로 보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보인다. 자, 이건 이제 태양의 고분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파장을 더 길게 세분화 느려뜨려서 이렇게 길게 스펙트럼을 본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를테면, 자, 검은색 할까요? 여기 이 부분에 검은색이 나타났어. 이 부분에 검은색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이 스펙트럼, 이 파장 영역대 내에서 검은색을 나타내는 원소는 수소밖에 없어. 지구에서 이제 연구한 거야. 근데 태양의 빛을 프리즘으로 봤더니, 스펙트럼으로 봤더니 여기도 검은색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태양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태양 또한 수소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수소가 흡수하는 스펙트럼인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 두 선은 나트륨 기체가 나타내는 선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지구에서 연구해봤더니. 근데 태양의 스펙트럼도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이런 흡수선이 나타났어. 그러면 태양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나트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 구성 성분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별이 내는 빛만 가지고, 그 별이 내는 빛의 스펙트럼만 가지고. 자, 이렇게 각 검은색이네요. 각 원소들은 이렇게 고유한 흡수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파장에 따라서 칼슘, 철, 헬륨, 나트륨, 산소, 수은, 마그네슘, 하이드로젠, 수소, 이러한 각각의 원소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흡수하는 기체들이 흡수하는 파장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여기에 이 검은색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철이 있네? 마그네슘 있네? 이 별에는 수은이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온도가 다른 6개의 별의 스펙트럼이에요. 자, 파장은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000 옹스트롬, 그리고 7,000 옹스트롬이라는 여러 파장의 단위인데 파장의 크기는 같아요, 다. 근데 온도가 달라요. B라는 별, A, F, G, K, M 이라는 별의 온도가 다 달라. 그러면은 볼까요, 한번? 자, H 베타라는 이 스펙트럼을 보면, 이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H 베타는 뭐냐면 수소가 내는 스펙트럼이에요. 수소의 베타선이 내는 스펙트럼인데, 자, 수소선이 보인다. 그러면 이 B라는 별은 뭘 가지고 있다? 수소를 가지고 있다. A라는 별도 수소를 가지고 있다. F라는 별도 수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G라는 별은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나? K라는 별은 없네. M이라는 별도 없네. 수소가 없겠구나. 자, H 알파선은 얘도 수소가 내는 알파선인데 똑같은 수소입니다. 자, B라는 별도 가지고 있네. 수소 있네. A라는 별도 수소 있네. F라는 별도 수소 있네. G라는 별도 수소 있네. 근데 K라는 별은 수소가 없네. M이라는 별도
수소에 흡수선이 없네? 그럼 수소가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했던 초기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정확히 틀렸어요. 자, 여러 가지 수많은 원소들이 보입니다. 철, 칼슘, 마그네슘, 티타늄, 나트륨 여러 가지 원소들이 보이고 또 뭐 당연히 헬륨, 수소 원소들도 보이네요. 자, 별은 사실 이겁니다. 별은 사실 구성하는 원소가 거의 같아요. 스펙트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소선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방금처럼 수소가 방출하는 선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 별이 수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별들을 구성하는 원소나 분자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간의 원소는 아주 미량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원소는 같습니다. 지금 교과서로 치면은 15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스펙트럼의 차이를 누가 만드는가? 스펙트럼의 차이를 누가 만드는가? 이 스펙트럼 보면은 별 6개의 별의 스펙트럼이 어때요? 다 다르잖아. 근데 구성 원소가 같다면서. 같으면은 스펙트럼도 다 같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별들의 스펙트럼 보니까 다 달라. 다 달라. 이상해. 별의 구성 원소가 같은데 왜 다 달라? 그 이유는 바로, 그쵸, 별의 흡수선의 종류나 세기는 별의 표면 온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과서에도 별표 쳐놓으세요. 150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별의 흡수선의 세기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별의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 태양과 비슷해요. 자기들끼리 다 비슷하다고. 3만 켈빈의 별이든 2만 켈빈의 별이든 1만 켈빈의 별이든 이 별들은 다 다른 별이겠지만 다 비슷한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3만 켈빈에선 수소선, 헬륨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7000 켈빈의 별에서는 철의 흡수선, 산소의 흡수선, 마그네슘의 흡수선, 나트륨의 흡수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3만 켈빈짜리 별에는 마그네슘이 없냐? 나트륨이 없냐? 산소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원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별들은 모두 다 이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그 원소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4000 켈빈, 3000 켈빈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나타내는 흡수선이 도드라지게 보일 뿐 얘네도 다 수소나 헬륨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학자들이 스펙트럼의 조합에 따라서 별의 온도를 분류를 해놨어요. 이런 3만 켈빈 이렇게 온도가 높은 별을 우리는 O형이라 그러고, 여기는 B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10,000 켈빈을 A형, 그 다음은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K, 그 다음 마지막 M입니다. 자, 이걸 바로 분광형이라고 하는데, 분광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O형 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펙트럼 조합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H 흡수선, 헬륨 흡수선, 혹은 B형 별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조합은 헬륨선, 탄소선. 예를 들어서 또 F형 별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조합은 철선, 산소선, 마그네슘, 나트륨선. 이런 스펙트럼의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분광형이.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광형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뭘 외우는 거냐면 이 O형별이 어떠한 선조합을 가지고 있다, 혹은 온도가 몇 도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우는 거냐면 어디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느냐, 그걸 외우는 겁니다. 어디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O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네,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들 다 외우고. 자, 이 알파벳은 어떻게 외우냐? 쌤이 예문을 만들어 줄게요. 그대로 적으세요. O B fine girl 혹은 guy kiss me. 자, 해석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천문학 서적을 보면, 그러니까 천문학 전공 서적을 보면 이런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예문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O, B, A, F 앞글자 따라서 G, K, M 이렇게. 뭐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할지는 뭐 취향에 따라 맡기겠어요. 선생님이 뭐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분광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광형. 자, OBAF, GKM. 자, 표면 온도는 O형이 가장 높고 M형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별표 치고 암기하십시오. 이 부분. 자, O형의 별에서는 이온화된 헬륨의 흡수성이 강하다. 이 정도만 외우라는 그 말입니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A형의 별에서는 수소의 흡수성이 가장 강하다. GKM형,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금속 원소들과 분자의 흡수성이 가장 강하다. 이 정도로만 외우면 여러분들 수능까지 문제없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분광형은 다시 온도에 따라 고온의 0에서 저온의 9까지. 무슨 말이냐면 O, B, 뭐 A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죠. 근데 O형도 세분화 시킬 수 있단 말이야. O0, O1, O2, O3 이렇게 쭉쭉쭉 해서 9까지. 그럼 총 몇 개죠? 10개죠. 그러니까 10개. 근데 분광이 몇 개 있죠? 1, 2, 3, 4, 5, 6, 7 7개 있죠? 그러니까 70개의 스펙트럼 조합이 있다. 70개의 온도 조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별을 관측하고 나서 그 별의 스펙트럼을 쫙 나열을 해봐. 그 다음에 70개 중에서 맞는 걸 딱 집어요. 그러면 바로 온도가 나오겠죠. 무슨 온도에서 이런 스펙트럼이 잘 나오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분광형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색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는 이제 밝기와 등급, 광도의 관계. 그래서 다음 시간 오프라인 수업 시간까지 해서 총 3시간에 걸친 배운 내용을 수행평가를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 백신 맞느라 수업 결손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쌤이 유튜브에다 올려주는 거고, 세 번째 시간의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